세 가지 종류의 발이 있잖아요. 평발, 정상발, 칼발. 이 세 가지 발에 따라서도 신발의 선택이 딱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찐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어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성현재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퀴즈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인체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극찬한 우리의 몸은 어디일까요? 오. 1, 2, 오. 3. 발! 역시 대단하시네요. 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 당기는 동물이에요. 호모 이렉투스. 모든 체중이 하중이 다 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의 통증, 족저근막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족저근막염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신데, 여기 발바닥을 보면 약간 스프링 같이 이렇게 탄성이 있는 그런 조직인데, 한마디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통증으로 느끼게 되죠. 족저근막염의 특징적인 증상, 발 뒤꿈치의 앞부분에 아프다, 그런 부위별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내딜 때가 제일 많이 아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아셔도 내가 정말 진짜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발바닥 통증이라고 모두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발의 중간 부분이라든지 발의 발가락 이 끝나는 요 중족골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는 거는 족저근막염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사용입니다. 과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갑자기 10,000보, 20,000보 걸으려고 걸을 때, 그런데 신발의 선택이 정확하지가 않아, 좋지가 않았어. 딱딱한 신발을 새로 샀는데 그때 딱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요새 코로나 확진자, 살이 찌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체중이 부과가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걸음에도 과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평발 같은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더 잘 걸릴 수가 있나요? 약간 그렇다고들 합니다. 왜냐면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발바닥이 닿으면서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 발의 관절, 거골하 관절의 어떤 유동성이 좀 많아져서, 또는 유연성이 너무 세서 발이 이렇게 가면서 비틀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족저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하중이 걸리고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평발이 있는 분들한테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재밌는 사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평발의 반대말이 칼발이죠. 이럴 경우도 족저근막염이 옵니다. 이거는 왜냐면 너무 이건 또 유연하지가 않아서 뒤꿈치에 오는 충격이 다 지면에 딱 꽂히다 보니 거기서 이제 족저근막에 무리가 돼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받아낼 수 있는 그 힘보다도 더 많은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아마 이런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운동선수처럼 많이 뛰어다니는 경우도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근데 운동선수들은 맨날 운동하니까 괜찮아요. 이미 적응이 됐으니까. 근데 일반인들, 갑자기 운동 안 했던 분들이, 저같이 중년의 아저씨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옛날에 이만큼 뛰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근골격계 질환은 갑자기 어떤 변화를 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준비 운동, 스트레칭, 운동의 강도도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오래 서 있어도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나요? 네, 오래 서 있을 때는 신발의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올 수 있어요. 너무 높은 하이힐을 신었다든지, 또는 너무 낮은 플랫한 슈즈를 신을 때 극단인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발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뒷굽이 한 2, 3cm 정도 약간 높은 신발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뒷굽이 좀 있게 되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이 발하고 발목이 쓰이는 동작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데, 치료가 다 된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은 신는 거는 좀 좋지는 않고, 다 나시고 나서 스트레칭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예방이 되고 2차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 선택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발이 있잖아요. 평발, 정상발, 그 다음에 칼발. 이 세 가지 발에 따라서도 신발의 선택이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칼발인지 평발인지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병원 안 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다 하네요 지금. 우선 걸어 다닐 때 쿵쿵쿵쿵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칼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왜냐면은 발에 충격 흡수를 이렇게 사뿐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압력이 다 바닥에 꽂혀서 소리가 나는 거고,
칼발의 경우에는 반드시 뒤꿈치 인솔이라고 하는 깔창이 좀 푹신한 신발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충격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는 신발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신발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을 때 뒤에서 신발을 쳐다봐요. 이렇게 뒷굽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신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평발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발인 경우에는 뒷굽이 좀 약간 딱딱하게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평발이신 분들은 너무 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불편해요. 이렇게 좁게 되면은 발가락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간신경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완전 상발이거든요. 평발이신 분 성격 좋아요. 그리고 정상발은 뭐 어떤 신발이든 좀 편하게 신을 수 있겠고, 그 신발을 선택하실 때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후에 사셔야 돼요. 왜냐면 누구나 약간의 생리적 부종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발도 좀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신발을 구입하시는 거는 뭐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발이 쪼리예요. 쪼리. 슬리퍼는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슬리퍼를 신고서 많이 걸으시잖아요. 슬리퍼가 벗겨지지 않으려면 발목을 탁탁 채야 돼요. 이렇게. 이걸 안 채면 신발이 절로 휙 날아갈 거 아니에요. 챌 때 쓰는 근육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러면 쪼리나 슬리퍼만 신고 걷게 된다면 이 앞쪽이 발달하겠죠. 안 그래도 우리 동양 여자분들 다리가 좀 약간 오다리로 휘어 있는데 이 앞쪽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 더 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서에 의하면 보존적 요법으로 거의 다 치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적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 다음에 마사지 정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족저근막염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강도가 좀 올라가죠. 주사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체해 충격파 치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체해 충격파 치료도 했고 주사 치료도 했고 나 빨리 나려고 신발도 막 좋은 걸로 샀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그럴 경우에는 진단명은 족저근막염이 아니란 얘기겠죠.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시술 초기부터 A라고 하는 원인과 족저근막염이 같이 동시에 있었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도 진단을 내릴 때 족저근막염이 더 유병률이 높다 보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텐데 몇 개월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통증이 안 낫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원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압반을 걸으면 이 족저근막염이 혹시 좀 완화되나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자극이 돼가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막 아픔을 막 참여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왜 그래 아픈데 굳이 따진다면 혈액순환 정도? 자극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족저근막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시려면 항상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운동의 강도를 정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좋은 신발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틈틈이 발가락, 발목,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찐친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